자,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서 좀 재미있는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챗 GPT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항목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떤 서비스인데, 이 오픈 AI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죠. 여기도 뭐 일론 머스크가 또 관련되어 있는 회사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를 2022년 11월에 오픈을 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뭔가 텍스트로 질문을 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컴퓨터가 답을 해주는 거죠. 단순하게 뭐 어떤 사실을 찾아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거, 뭐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대화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아니면 프로그램 소스 같은 것도 수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 물어보면 다 만들어 주거든요. 굉장히 좀 획기적인 기능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사실 같은 거를 물어보면 그럴듯하게 대답하면서 엉뚱한 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긴 해서, 사실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되고, 어떤 의견 같은 걸 물어보면 이 답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영상에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기능을 가지고 강의 자료,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특별하게 뭐 특강을 한다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에 강의의 목차를 잡고 내용을 채워 넣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자기가 평소에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시간에 맞게끔 잘 조정을 해서 목차를 만들고 내용을 채워서 발표 자료로 만드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데, 이거를 요 채트 GPI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게 되고 강의 자료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사회성 기술의 개념과 활용 전략이라는 강의를 내가 한번 80분 정도 하기로 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발표 자료,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은 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쭉 스피치를 하는 거고요. 그럼 제일 처음에 사회성 기술의 개념과 활용 전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챗 GPT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이게 뉴 스레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주제가 쭉 이어지면 그 앞에서 한 얘기들을 이 컴퓨터가 계속 기억을 하면서 쭉 맥락을 이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가 벗어나면 이제 새로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죠. 사회성 기술의 개념과 활용 전략에 대해서 그 강의안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죠. 전략에 관한 80분짜리 강의를 할 때 목차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쭉 답을 하는데 목차를 적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목차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그 목차가 좀 길거나 내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빼달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이런 목차로를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항목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매번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특히 뭐 이렇게 한국어 자료인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질문을 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새롭게 좀 재편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다시 질문을 해서 다시 나오게 하면은 이제 될 수 있죠. 자, 대략 이런 내용으로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은 데 복사를 해서 적절하게 재구성하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그 슬라이드 내용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호 작이라는 글자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작동을 멈춰요. 한국어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다시 불러오던가 좀 새롭게 좀 이어서 다시 작성을 할 필요가 있죠. 영어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어인 경우에는 좀 대답이 길어지면
중간에 약간 이게 잘라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2번인 경우에 만약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거는 슬라이드 쇼를 만드는 이제 원고를 쓰는 건데 2번 항목에 대해서 관한 발표 원고를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나열하는 형태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원고 형태로 쭉 글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도 이제 끊기죠. 그래서 한글로 만들 때는 이게 사실은 복불복이어서 여러 번 시도해서 답이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끝을 못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요런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사회성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 참고 문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요것도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요게 자기한테 적절한 걸로 세팅이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있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thread를 다시 만들어서 조정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좀 읽다 보면 이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읽히거든요. 읽히긴 읽히는데 뭔가 조금은 좀 어색한 듯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전문 용어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런 강의 자료는 영어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성 기술의 개념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make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한국어로 했을 때보다 상당히 제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거하고 근접한 주제들로 이렇게 쭉 만들어 줍니다. 좀 더 상세하고 속도도 좀 빠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7장짜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make 자, 7번 항목에 대한 결론 부분에 대한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좀 정교하게 나오는 편이죠. 영어 강의 자료를 만든다 그러면 뭐 그대로 써도 되고 한국어로 할 때도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해서 한국어로 만들게 되면 원래 한국어로 물어봐서 답을 얻은 것보다 이거를 번역해서 간략하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중간에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질문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뭐 끝나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리스트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좀 답도 줄 수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위쪽에서 질문이 지금 6개가 있었거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고 답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꼭 질문이 아니어도 뭔가에 대한 이렇게 원고 같은 거를 만들거나 좀 구체화된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위에서 했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인 경우에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내용이 길어도 전부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칫하더라도 좀 기다리면 한 번에 그게 그냥 쫙 다 전개가 되면서 답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된 거고요. 그 참고문헌 목록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중에 필요하면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참고문헌 목록도 만들어줍니다. 이 목록도 마찬가지로 그 물어볼 때마다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강의 노트를 굉장히 그 나이스하게 잘 만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예시했던 주제 중에 사회적 금융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한 80분짜리 강의용. 자, 이 경우에는 목차를 만들고 사회적 금융의 정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거든요. 이거는 뭐 1번부터 7번까지만 보여줘도 되는데 뭔가 좀 설명을 하다가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끊긴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이제 목차가 너무 길거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thread에서는 위쪽에서 대답한 내용을 자기가 기억해서 그 맥락에서 서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었던 대답을 전자로 해서 또 새로운 질문을 해도 됩니다. 자, 5번까지는 갔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 자체를 날려버렸죠. 근데 7이 6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된 것 같아요. 보통은 이거를 6으로 바꿔주죠. 7을 6으로 바꿔야 전체가 이제 6개의 항목으로 목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아래에 있는 정의 부분은 1장 만들 때 쓰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항목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번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다른 방법은 아까 했던 사회성 기술과 관련된 강의 노트 작성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아까처럼 영어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그 퀄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목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80분짜리.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가 아니고 언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알아서 하겠죠, 자기가. 자, 그러면 영어로 한 경우에는 더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내용도 조금 더 충실하고 이해가 더 쉬워요, 이게 오히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내가 또 내일 다시 한번 해보거나 조금 이따 다시 해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슬라이드 내용이 아니라 발표 원고를 한번 써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거를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발표할 때.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보다 조금 더 이제 말하듯이 긴 글로 표현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뭐 그대로 읽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 자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달리해서 뭐뭐에 대한 목차를 만들어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목차를 표현하는 방법이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제에 따라서 목차를 표시해주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달라질 수 있고 키워드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지금까지 나왔던 항목에 비해서. 자, 이 경우에 이렇게 6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뭐 수정 같은 게 가능하다고 치면 뭐 4번 항목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차를 이제 쭉 이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4번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4번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원고지나 파워포인트 같은 데 옮겨서 그 제목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바꿔달라고 해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6번에서 이 프랑스 혁명의까지 하고 그냥 끝나버렸네요. 여기서 정치적 일제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잘 모르겠네요. 이거 뭐 전공하거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이 목차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끼워넣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바대로 원고를 다시 적절하게 수정해서 발표 자료로 완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죠. 어떻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지. 이거는 원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이것도 이제 목차를 만드는 거니까 보통 80분짜리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영어가 확실히 속도가 빠르고 그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영어 자료로 발표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또 이제 한국어로 발표한 경우에는 좀 수정해서 쓰면 되겠죠. 목차도 좀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자, 4번 주제에 대해서 강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쓰기에는 뭐 심플한 건 아니지만 요거를 봐서 내가 약간 수정하면서 요즘 또 파워포인트에서도 뭔가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잘 쓰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슬라이드에 대한 이제 발표 원고를 한번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투 같은 거는 그냥 읽어도 될 만큼 이제 원고로 정확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고를 만들 수 있고 막판에는 뭐 거의 인사처럼 돼버렸는데 이어서 하는 거여서 저게 뭐 발표가 다 끝난 것도 아니지만 저런 거는 뭐 수정을 해주면 되고 이게 뭐 이렇게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서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을 줄 수 있죠. 학생들한테 대답을 해보라고 아니면 시험 문제 같은 거를 뭐 퀴즈 형태로 줄 수도 있고 그럴 때 문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한번 쭉 적어본 거예요. 이걸 한국어로 한번 재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 번역이 길 텐데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네요. 이것도 뭐 상당히 길게 나온 건데
또 적절하게 또 질문을 할 때 좀 가급적이면 한국어로 나오는 부분은 좀 짧게 해주는 게 경험상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도 좀 느리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구성하거나 끊는 방법들을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한국사라든가 뭐 중국 뭐 이런 동양사인 경우에는 뭔가 답을 내주지만 굉장히 틀린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충 우리가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은 정확하게 비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언어로 답을 해주는데 팩트가 다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강의 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믿지 말고 적당하게 보면은 되고, 구성이나 말투라든가 문장 전개라든가 이런 거를 특히 참고해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노트를 만들 때 제가 자꾸 요 어떤 시간 같은 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것도 목차를 만들다 보면 이 주제에 따라서는 요게 몇 분짜리고 요게 몇 분짜리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주제로 강의 노트를 만드는 경우에 특히 자료는 있는데 뭐 목차를 구성하기가 약간 애매하다, 번거롭다, 귀찮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거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말장난으로 대충 뭐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하거나 이렇게 툭툭 주고받는 용도로만 쓰지 말고 실제로 내가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거를 쓰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 몇 가지 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